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매출 63조 6,7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2분기보다 20.2%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 올해 상반기 매출 128조 원을 돌파해 반기 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조 5,700억 원으로 54.3%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수기와 부품 공급 부족 등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프리미엄 가전 판매도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메모리 시황이 개선되고 파운드리 오스틴 공장이 정상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적 개선을 이끈 반도체 부문의 매출은 22조 7,400억 원, 영업이익 6조 900억 원이었습니다. 가전 부문도 매출 13조 4천억 원, 영업이익 1조 600억 원의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올해 2분기 순이익 100억 달러를 넘기는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은 2분기에 매출 290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5천억 원에 순이익 103억 9천만 달러, 약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고 순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광고 단가 상승으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하루 활성 사용자는 19억 1천만 명, 월간 활성 사용자는 29억 1천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올해 하반기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 정부 규제 강화, 애플 iOS 개인정보 강화 등으로 광고 매출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앞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 1위인 대만의 TSMC가 차세대 2나노 반도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와 학계로 구성된 환경검토위원회가 최근 TSMC의 2나노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TSMC는 내년인 2022년 초 공장 증설을 시작하고 2023년까지 생산 설비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증설 계획 승인은 TSMC의 고객사이자 경쟁사인 미국 인텔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한 직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2나노 공정 기반 반도체는 파운드리 시장 1위 자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TSMC의 강한 대응 의지가 담긴 계획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도 5나노 공정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 난징과 일본, 독일에도 신규 시설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LG전자 분리막 사업을 인수합니다. 양극재, 음극 바인더, 전해액 첨가제, 탄소 나노 튜브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LG화학은 이번 인수로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에 적용되는 주요 기술을 모두 갖게 됐습니다. 인수 대금은 5,250억 원입니다. LG화학은 세계 1위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인수를 포함해 2025년까지 6조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와 생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2분기에 매출 242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8,600억 원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242억 5천만 달러를 살짝 밑돌았습니다. 영업이익은 11억 달러, 순이익은 5억 6,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족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했지만 흑자를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하반기 전망 역시 전반기 대비 판매량 30%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포드의 수익성 증가는 올해 출시한 전기차와 픽업 트럭 판매 호조 덕분입니다. 포드는 전기 SUV 차량인 머스탱 마하2 차량과 전통적인 효자 차량 F150 픽업 트럭 판매가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반기 출시 예정인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의 경우 5월 공개 후 현재까지 12만 대 이상의 사전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하반기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니가 내놓은 최신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는 올해 4월 780만 대를 판매한 후 불과 석 달 만에 220만 대를 추가해
1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소니는 역사상 가장 빠른 판매량을 기록한 게임기라고 자랑했습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판매량 1000만 대 돌파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을 이겨내고 거둔 성과라 의미가 있습니다. 짐 라이언 CEO는 플레이스테이션 5가 반도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며 하반기 재고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코카콜라가 대체 불가 토큰 기념품을 만들어 경매를 통해 판매합니다. 해당 기념품은 메타버스 상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코카콜라는 7월 30일 유엔이 제정한 국제 우호의 날을 기념해 코카콜라 브랜드를 지닌 대체 불가 토큰 기념품을 경매합니다. 경매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경매 수익금은 모두 지적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 스페셜 올림픽에 기부합니다. 경매에 오르는 대체 불가 토큰 기념품은 코카콜라 빈티지 냉장고, 코카콜라 버블 재킷, 코카콜라 음료 동영상, 코카콜라 우정 카드까지 4가지입니다. 이번 대체 불가 토큰 기념품은 코카콜라가 메타버스 세계에 진출하는 첫 사례입니다. 스타벅스가 채식주의자를 위한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스타벅스는 고기, 계란, 유제품, 해산물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대체육을 활용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식물성 재료로만 맛을 낸 헤이즐넛 브라우니 등 4개 제품을 출시합니다. 스타벅스는 식물성 푸드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성을 갖춘 푸드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식물 기반 음료 메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오트 밀크 등을 음료 선택 옵션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